안녕하세요. 클래식 소개해주는 크랄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죠. 본인의 직이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자리에 따라 본인의 역할과 임무가 정해진다는 말로도 쓰이기도 하죠. 오케스트라에서도 자리가 사람을 만듭니다. 본인이 연주하는 악기에 따라서 오케스트라에서 앉아야 하는 자리가 달라지죠. 왜냐하면 연주자들이 어떻게 앉는지에 따라서 음악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클래식 알아보기 시간에서는 오케스트라의 악기 배치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새는 말로 시작을 하자면 오케스트라의 악기 배치법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지휘자 마음대로 앉히면 됩니다. 그렇지만 뭐든지 관례가 있는 법이죠. 일반적인 악기 배치에는 다음의 관례를 따릅니다. 중요하고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악기일수록, 음량이 작은 악기일수록, 같은 악기군 중에서 서열이 높을수록 지휘자와 가까이 앉는다. 세 개만 기억하세요. 바쁘고 작고 높고, 바쁘고 작고 높고. 자, 그러면 차근차근 분류를 해볼게요. 오케스트라 내 악기는 크게 세 종류로 나뉩니다. 현악기, 관악기, 그리고 타악기. 자, 여기서 이제 바쁘고 작고 높고를 생각해 볼게요. 저 세 개 악기군 중에서 가장 바쁜 악기가 뭐죠? 그렇습니다. 악보에 쉼표보다 음표가 많은 악기, 현악기죠. 다음은 관악기, 그 다음엔 타악기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현악기 내에서 분류를 해볼게요. 현악기에는 퍼스트 바이올린, 세컨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그리고 더블 베이스가 있습니다. 바쁘고 작고 높고를 다시 생각해 볼게요. 우선 다 바쁘게 손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이건 패스. 소리 크기도 비슷할 것 같으니까 패스. 그러면 서열이 가장 높은 악기가 가장 앞에 앉을 텐데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이올린이죠. 그리고 퍼스트 바이올린이 세컨 바이올린보다 더 서열이 높으니까 퍼스트 바이올린이 가장 앞에 앉고 그 뒤에 세컨 바이올린이 앉게 됩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비올라, 첼로, 그리고 더블 베이스가 이 순서대로 앉게 됩니다. 관악기 내에서의 각각의 악기 배치는 앞서 이야기한 현악기와 경우가 비슷합니다. 역시 바쁘고 작고 높고 순으로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오케스트라 악기 배치가 완성되죠. 앞에 현악기가 앉고 뒤에 목관악기, 금관악기, 그리고 타악기 순서로 앉게 됩니다. 어때요? 참 쉽죠? 여기까지는 전반적인 오케스트라의 배치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번에는 각 악기들의 대장인 수석들이 어디 앉는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풀트란 개념을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간단합니다. 악보 한 개당 풀트 한 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연주자 한 명이 악보 한 개를 보고 있으면 1인 1풀트인 거고, 두 명이 한 개를 보고 있으면 2인 1풀트인 거죠. 관악기 같은 경우에는 1인 1풀트, 현악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인 1풀트가 되겠습니다. 현악기부터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퍼스트 바이올린을 킨다. 그러면 어디에 앉을까요?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여기에 앉겠죠? 그런데 두 명이 한 풀트에 앉으니까 관객이랑 가까운 쪽에 앉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관객들과 먼 쪽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관객이랑 가까운 쪽을 무대 밖을 향하는 라인이라고 해서 아웃이라고 부릅니다. 아웃에 앉는 연주자들은 관객들에게 더 주목받는 연주자들이기 때문에 보통은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앉습니다. 반대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인이라고 부르고, 아웃에 있는 사람들을 보좌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주할 때 악보를 넘기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이와 같은 인, 아웃 개념은 바이올린 뿐만이 아닌 모든 현악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첼로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인이고 이쪽은 아웃이겠죠. 여기 하나 더, 지휘자랑 더 가까운 풀트에 앉는 연주자일수록 더 계급이 높습니다. 세 번째 풀트보다는 두 번째 풀트가, 두 번째 풀트보다는 첫 번째 풀트에 앉는 사람일수록 실력과 경력적인 면에서 더 뛰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야기한 것과 종합하자면 현악기 내에서 첫 번째 풀트 아웃에 앉는 사람이 그 파트의 수석입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곡 중에 잔잔한 현악기 솔로 연주가 나온다 하면 여기에 앉은 사람들이 연주를 하곤 하죠. 자, 여기까지가 현악기의 풀트와 수석에 대한 이야기였고, 다음으로는 관악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시다. 관악기는 1인 1풀트입니다. 즉, 내가 이 악보의 주인이에요. 당연히 인, 아웃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곧 수석이냐? 그것도 아니죠. 왜냐면 본인 말고도 같은 악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관악기는 보통 한 악기당 2명,
금관악기는 곡마다 다르긴 한데 호르는 4명, 트럼펫은 2명, 트럼본은 3명, 튜바는 1명. 당연히 각 악기마다 수석이 1명씩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에 앉아 있을까요? 자, 무대를 정확히 반으로 가르는 선을 하나 그어봅시다. 관악기들의 각 수석은 이 선과 가까운 자리에 앉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펫은 이 사람이 수석이 되고 반대쪽에 있는 플룻은 이 사람이 수석이 됩니다. 각 수석은 앞서 현악기에서 봤던 것처럼 그 파트를 이끄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가장 높은 음을 연주하게 되고 종종 본인의 악기를 대표해서 솔로를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실력과 책임감을 요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떨리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연주를 잘했을 때는 그만큼 뿌듯한 자리이기도 하죠.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악기의 배치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지휘자가 판단하기에 크랄님 잠시만요. 타악기 수석 이야기는 왜 안 해줘요? 제가 까먹을 뻔했네요. 요즘 제가 기억력이 안 좋네요. dormammu! 타악기에는 여러 악기가 있지만 역시 왔다는 단연 티파니 아닌 팀파니죠. 저는 팀파니가 오케스트라 내 그 어떤 악기보다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오케스트라의 중심을 잡아주는 중요한 악기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타악기 연주자들 중에서 팀파니를 치고 있는 사람이 타악기의 수석이 되겠습니다. 직관적이죠.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악기의 배치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지휘자가 판단하기에 가장 최적의 음악을 뽑아낼 수 있는 배치가 곧 정답이 되곤 합니다. 그렇기에 지휘자들은 악기들의 배치를 바꾸는 여러 시도들을 해왔습니다. 특히 현악기들의 배치를 바꾸는 시도를 통하여 새로운 음향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죠. 우리가 앞서 봤던 퍼스트 바이올린, 세컨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순의 현악기 배치를 미국식 배치라고 부릅니다. 현재 많은 악단에서 애용하는 그런 배치도가 되겠습니다. 20세기 초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를 필두로 하여 이제는 많은 미국 오케스트라의 기준이 되는 배치도가 되었죠. 미국을 봤으니 클래식 음악의 본고장인 유럽으로 가봐야겠죠. 유럽식 배치는 가장 고전적인 배치로 퍼스트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세컨 바이올린 순으로 앉습니다. 두 바이올린 파트의 힘을 고루 강조하고 싶을 때 고수하는 방식입니다. 이름이 유럽식인 만큼 많은 유럽 오케스트라들이 추구하는 방식이죠. 마지막 배치로는 미국식과 유럽식을 습가버린 절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식은 퍼스트 바이올린, 세컨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순서로 현악기를 배치합니다. 전설적인 지휘자 프루트 뱅글러가 제안한 방식이기에 프루트 뱅글러식이라고도 합니다. 참 다양하죠?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배치에도 여러 방식이 있는 거 보면 오케스트라의 배치가 음악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오케스트라 내 악기들에 대한 배치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케스트라를 이해하는 기본이라 생각했기에 평소보다 더 열심히 영상을 뽑아봤는데 어땠나요? 여러분들의 클래식 이해에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클래식에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끝으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 모두가 클래식을 잘 알게 되는 그날까지 크랄이었습니다. 끝바.